이제 공익의 개념, 공익 개념의 유형성, 그 다음에 공익에 대한 공익관, 네 가지 공익관, 그 다음에 이 공익의 관점을 OPA하고 NPM하고 NPS가 어떻게 다른 공익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는지 비교한 거. 공익의 개념, 공익이 무엇인지, 공익이 존재하는지, 심지어 공익이 유용한지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공익이 뭐냐? 그리고 공익이 과연 유용한 개념이냐? 여기에 대한 합의가 없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 공익 개념이 에 대해서 이렇게 그 유용성에 대해서 찬반론이 있어. 이 공익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 데나트 책만큼 잘 써진 데가 없어. 어떤 책도 이렇게 잘 써진 책이 없어. 내가 지난주에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기존의 교과서들 좀 봤는데 그렇게 교과서 그거보다도 훨씬 더 명확해. 부정론은 왜 공익 개념이 유용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우선 의미가 모호하다, 의미가 다양하다, 그 다음에 유동적이다. 이제 이런 이유로 공익의 개념의 유용성은 없다. 의미가 모호하다는 말은 의미가 다양하다는 말이야. 다양해서 사람마다 공익을 다르게 규정한다는 거지.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쓰는 사람마다 여기 물어보면 아마 공익이 뭐냐 물어보면 각각 다 다르게 얘기할 거야. 모호하다는 거지. 의미가 다양하단 말이야. 그리고 유동적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야. 딱 픽스드된 개념이 아니라 공익이 17세기의 공익관하고 19세기의 공익관, 앞으로 공익 개념이 계속 변해나간다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한마디로 묶으면은 공익의 개념은 너무 유용하게 활용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두 번째 이제 공익 개념의 유용성을 부정하는 두 번째 논거는 관찰하거나 측정하기 어렵다. 관찰할 수가 없다 이거.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분석에서도 활용하기 어렵다는 거지. 즉 분석의 대상으로서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측정하고 최소한 측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관찰하기도 어렵고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익이라는 개념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긍정론이 이게 대세인데 이 사람들도 이제 공익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 모호한 신화라고 얘기해. 모호한 신화. 공익이 모호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화의 유용한 신화다 이거. 신화지만은 모호한 신화지만 유용한 신화다. 유용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 논거로는 이제 뭘 얘기를 드냐면은 공익이란 이상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도 인도되지 않는 사회는 없었다는 거지. 과거서부터 쭉 봤을 때 공익이라는 그 이상에 의해서 이끌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는 없었다는 거야. 두 번째 논거는 공익의 역할, 공익이라는 개념의 역할, 공익이 수행한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는 통치라는 것이 여기서 거버넌스야. 거버넌스나 공공 서비스를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야. 공익이라는 개념이 없으면은 공공 서비스나 통치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익이라는 개념의 역할이 항상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재미있는 비유를 하는데 공익하고 사랑, 러브하고 비슷하다 이거. 러브는
사랑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마다 틀릴 거, 그지? 사람들마다 다르게 정리해. 그리고 사랑의 개념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와. 사랑이 뭐냐? 그러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변해. 유동적이야. 의미가 모호하고 유동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켜. 우리의 사고의 틀을 만들어주는, 우리 사고를 프레임하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 행동을 변화시켜. 사랑이라는 개념 없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그렇지 않냐? 완전히 설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마찬가지로 공익이 의미가 모호하고 유동적이지만은, 유동적이라는 것은 change of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이라는 개념에 없이는 통치를 이해할 수도 없고 행정 서비스,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어렵다. 같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얘기하냐면은 공익이 모호하지만은 유용성이 있다. 모호하고 유동적이지만 유용성이 있다. 여러분들 사랑 없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 정부가 하는 행위도 공익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신화긴 신화지만, 모호한 신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신화라. 됐어? 이 공익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을, 우리가 공익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제 이걸 갖다 공익관이라 그러는데, 이제 코크라는 사람이 네 가지 공익관,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공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공익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공익을 누가 정의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를 쭉 관찰한 다음에 네 가지 공익관이 있다 그러면서 정리를 했어. 공익관이라는 것은 공익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 공익관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틀려지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공익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행동이 틀려지니까. 이 공익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공익의 관점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네 가지가 있어. 앞에서 쭉 얘기한 것처럼. 이제 폐지주의 관점, 그 다음에 규범적 관점, 정치 과정적 관점, 공유가치 관점,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폐지주의 관점, abolitionist view. 폐지주의라는 게 뭐야? 단어가 의미하는 게. 공익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익 이 폐지주의 관점은 공익 개념의 유용성을 부정하는 사람들하고 일맥상통하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폐지주의적 관점은 공익의 개념은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구체적인 논거로는 아까 이제 그 무용론, 유용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무용론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무용론하고 비슷한 논거를 제시해. 그래서 첫 번째는 공익은 측정과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용성이 없다. 유용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 이거. 왜 유용성이 없는지. 아까 그냥 그대로 그거 끄드렸으면 돼요. 의미가 모호하고 측정하고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유용성이 없다. 거기 더 나가서 두 번째, 불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공익 개념이. 정치 결정이나 정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의 선택이, 개인
개인의 선택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공익 개념이 불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치 행위나 정책 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개인적 변수라는 거. 개인적 변수이기 때문에 집단적 변수인 공익 개념은 불필요하다 이거. 개인적 변수 가지고 다 설명이 되는데 왜 구태여 공익이라는 그런 집단적 변수를 활용하느냐 이거. 다르게 얘기하냐면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선택이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적 선택보다 정치 행위나 정책 결정을 이거보다는 이 변수보다는 이 변수가 정치 행위나 정책 결정을 설명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 훨씬 더 우수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개념 이걸 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 모든 정치 행위나 정책 결정은 개인의 선택의 산물이라는 거. 개인의 선택의 산물이기 때문에 개인적 선택이라는 선택이 정책 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법이고 심지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 이제까지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왜 공익이라는 개념을 왜 쓰냐는 거. 개인의 선택과 사익을 모든 정치행위나 정책 결정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이 선택의 결과로서 우리가 개인의 선택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정치행위나 정책 결정을 이 변수보다는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설명력이 높은 변수를 쓰면 되는 거지 왜 설명이 낮은 구태여 공익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쓰니까. 알겠어?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겠냐? NPM, 공공선택론자들. 개인을 분석 단위로 쓰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제 책에 가끔 보면 공공선택론에 보면은 방법론적 개체주의 이렇게 나오잖아. Methodological Individualism이야, 그게 영어로는.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뭐냐면은 너무 간단한 얘기야. 개인이 가장 기본적인 분석 단위다. 개인이라는 분석 단위, 정치 행위나 정치 결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라는 분석 단위를 써야 된다는 거. 왜냐? 개인의 선택이 정치 행위나 정책 선택을 결정을 가장 잘 설명해 쓰는 변수이기 때문에.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그거야.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는 모든 이론들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얘기하면 돼.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해 있는 이론들이 공공선택론, NPM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해돼? 그래서 앞쪽에서 얘기하면은 공익은 유용성도 없고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폐지주의자 관점을 그 관점에 채택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슈버트야, 슈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익 이론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공익과 행동 간의 관계를 인간 행동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정도로 공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 공익하고 행동 간의 관계, 두 가지 변수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누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변수가 두 개야. 하나는 공익이고 하나는 행동이야. 둘 사이의 변수를 엮어주는 것이
가설이잖아, 그지? 이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려고 그러면 가설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어떻게 돼?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야 되지. 그 구체적으로 규정이 됐을 때 비로소 공익 이론이 유용하다는 거야. 공익관이라고 생각해야 돼. 공익관. 근데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익이라는 것은 모호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될 수 없기 때문에 공익 이론도 그러한 모호하고 다양한 공익에 가간 공익 이론도 유용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야. 유용하기 위해서는 공익과 인간 행동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도로 공익 개념이 공익이라는 것이 구체화돼야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익은 유용성도 없다. 유용성이 없다. 폐지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규범적 관점은 그걸 정면으로 반박을 해요. 폐지주의자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해요. 보이냐? 보여?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익이 경험적 연구의 도구로서는 유용성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슈버트가 얘기한 것처럼 슈버트가 공익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개념이 유용하기 위해서 또 공익관이 또는 공익 이론이 유용하기 위해서 공익과 인간 행동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할 정도로 공익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 규정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험적 그 사람 의견에 따라 그 10분 내가 당신의 의견에 찬성을 해. 경험적 연구의 도구로서는 유용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용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게 좀 경험적 연구의 도구로서 유용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구의 도구로서 유용성이 없어도 규범적 연구의 도구로서는 유용성이 있다라는 거. 경험적 연구하고 그럼 규범적 연구하고 어떻게 틀리지? 경험적 연구는 이수에 관한 연구고 A와 B 간의 변수, A, B 변수 간의 관계는 그렇다. is지. is잖아. A와 공익과 인간 행동 간의 관계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이렇다라는 거 is잖아. 그지? 근데 규범적 연구는 ought to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is를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의 도구로서는 유용성이 없는데 ought to를 지향하는 규범적 연구의 도구로서는 유용성이 있다는 거. 더 쉽게 얘기하면은 공익의 의미가 모호하고 측정하기 어려워서 아까 얘기했지. 모호하고 측정하기 어려워서 인간의 행동을 경험적으로 설명하는데 활용되기는 어렵다 이거. 오케이?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정치 체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 또는 수행해야 할 행위 이건 뭐야? 뭐뭐 해야 될 행위 해야 되지. ought to지. 그지? 정치 체제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되지? 어떤 일을 해야 되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공익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치 체제가 추구하는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지? A, B, C, D.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되지?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되지?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공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규범적 연구가 바로 그거야. ought to를 is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ought to를 대상으로 하는 규범적 연구에서는 공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거지? A, B, C, D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되지? 그리고 정치체제가 수행해야 될 일이 A, B, C, D가 있어. 어떤 일을 해야 되지? 판단 기준으로서 공익이 가장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높은 것이 정치체제의 목표가 돼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지.
여기 좀 막 뒤죽박죽으로 돼 있네. 그래서 이 왜 공익이라는 것은 왜 B가 정치 체제가 돼야 될 목표가 돼야 되냐. 이걸 판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익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이게 왜 공익이 된다 그랬지? 정치 체제가 수행할 목표가 4가지가 있어. 근데 왜 B를 선택해야 되는지, 정치 수행해야 될 일이 4가지가 있는데 왜 B의 일을 선택해야 되는지. 왜 그러지? 최고의 공익이 이 목표나 정치 행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윤리 기준이 바로 공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규범주의자들은 뭘 공익이냐 얘기하냐면 정치 체제가 수행해야 될 최종의 그리고 최고의 윤리 기준이 바로 공익이다 이렇게. 여기 최고의 윤리 기준, 최종의 최고, 마지막 윤리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최고의 윤리 기준이라는 거. 최고이자 최종의 윤리 기준이 바로 공익이라는 거. 카시넬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윤리 기준으로서 이게 공익이 뭐냐? 최고의 윤리적 또는 도덕적 기준이라는 거. 이게 공익이라는 거. 정치 체제가 수행하는 목표, 정치 체제가 해야 될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이자 최종의 윤리 기준이 바로 공익이라는 거. 그리고 이 최고의 윤리 기준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정치 행위를 판단할 때 최고의 윤리 기준은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 A, B, C, D 이 행위가 있어. 이게 최고의 윤리 기준에 맞아. 최고의 윤리 기준을 보다 더 구체화시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고의 윤리 기준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B가 선택돼야 된다. 최고의 윤리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 최고의 윤리 기준이 공익이라 그랬잖아. 이게 공익이란 말이야. 이게 공익인데 최고의 윤리 기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형평, 정의, 공정성.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공익의 형평, 공정성, 정의라는 것은 공익의 핵심 개념, 공익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는 거지. A가 B라는 행위가 왜 선택돼야 하느냐? 이것이 보다 정의롭기 때문에, 보다 형평적이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알겠어? 됐니?
그래서 여기 그걸 써 여기요. 정의, 공정성, 형평성이 공의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된다. 최종적인 윤리 기준으로서 공익은 정의, 공정성, 형평성을 핵심 구성 요소로 포함한다. 정치 과정적 관점. Political Process View. 이 사람들은 이 관점은 이제 공익을 이제 규정하는 관점이지. 공익이 무엇이냐, 그리고 공익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 관점에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정책이 만들어지는 정치 과정과 관련지어 공익을 규정해. 정치 과정. 과정과 관련해서 공익을 규정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이 설명을 해줘. 특정한 정치 과정을 도출된 정책을 공익으로 규정해. 어떤 정치 과정을 도출된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도출된 정책이 있을 거 아니야. 정책이라는 것은 정치 과정을 통해서 도출되지, 그지? 이게 정치 과정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가 있지. 다원주의 정치 과정이 있을 수가 있고, 정당 정치 과정도 있을 거고, 그렇지? 또 기타 등등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한 정치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정책이 바로 공익이라는 거야. 특정한 정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정책을 공익으로 규정해. 어떤 정치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정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질 않아. 어떤 정치 과정을 통해서 나온 정책이면 그건 무조건 공익이라는 거야. 그래서 공익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데 관심이 없고 특정한 정치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정책은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공익이다. 공익으로 규정해. 과정이 중요해, 여기서는. 그래서 이 정치 과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연구의 포커스냐 그러면 어떤 정치 과정이 시민들의 이익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정책을 도출할 것인지, 이게 더 관심이 많아. 어떤 정치 과정이 시민들의 이익을 보다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가. 이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어. 정책의 내용이 어떤 특정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정책은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공익이다 이거. 그러면 이 정치 과정이 두 가지 정치 과정이 있어. 아까 얘기했던 이익집단 다원주의, 대중적 정당 정치, 이 두 가지의 정치 과정이 대표가 되는데, 이익집단 다원주의를 대변하는 사람은 지지자들은 뭐라고 그러지? 이익집단 다원주의라는 정치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정책이 시민들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중적 정당 정치를 지지하는 사람, 예를 들어 샤트스타이너, 이쪽에 있는 사람 여러분 잘 아는 로버트 달이야. 달이 이제 이익집단 다원주의의 이 대표 주자고, 샤트스나이가 대중적 정당 정치 대표 주자인데, 샤트스나이더는 대중적 정당 정치를 통해서 대중 정치라는 정치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정책이 시민들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얘기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익 집단 다원주의자들은 왜 이것이 더 우수한지, 더 우수한 정치 과정인지, 시민들의 이익을 보다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과정인지를 이제 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얘기해 이익집단 다운지 인터레스트 그룹 플루럴리즘이야. 이게 영어로 쓰면 인터레스트 그룹 플루럴리즘. 이익집단 다운지를 통해 도출된 정책이 시민들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고 옹호한다. 오케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원주의가 플루럴리즘이 정책 과정을 플루럴리즘은 뭐냐면은 정책 과정을 이익 집단의 대결로 봐. 대결. 그리고 정책은 이익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출된다고 생각해. 분석 단위가 뭐니? 이익 집단 다원주의의 분석 단위는 뭐니? 집단이야, 집단. 그지? 분석 단위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분석 단위가 다 틀리지, 그지? 근데 이익 집단 다원주의자들은 분석 단위를 집단, 정책 과정을 이익 집단 간의 대결 양상으로 규정을 해. 그리고 정책은 이익 집단 간의 상호작용, 인터플레이, 인터랙션 같은 말이지. 인터플레이를 통해서 도출된다. 인터플레이는 두 가지 양상이지. 하나는 이익 집단 간에 협력을 하기도 하고 하나는 경쟁을 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정책이라는 것은 이익 집단 간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서 도출된다. 라고 보는 거야. 이익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즉 협력과 경쟁을 통해서 도출된다. 이 사람들은 그 개인을 분석 단위로 삼지 않아. 왜냐하면 개인이라는 것은 개인의 개별적으로 정치 참여를 할 수도 있지만 집단이 아니라 집단을 통해서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개별적으로 정치 참여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은 별로 효력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 실제 일어나는 정치 참여는 집단을 통해서 정치 참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정치 집단이 분석 단위가 돼야 된다. 알겠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익집단 다원주의가 미국의 정치, 이게 다 할 얘기야. 미국의 정치 현실을 가장 잘 기술하고 있다 이거. 잘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도 민주주의 원리에 가장 잘 부합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이익집단 정치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정책은 시민들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중적 아까 이제 그 이익집단 다원주의는 인터레스트 그룹 플루럴리즘 이렇게 영어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대중적 정당 정치는 메조리테리안 파티 팔리틱스 이렇게 쓸 수 있어. 대중적 정당 정치는 어떻게 하냐면 이익 집단하고 대비되는 이제 시각을 보이면서 대중적 정당 정치를 통해서 정당 정치야 그냥 정당 정치 또는 선거 정치라고 얘기해도 돼. 정당 정치를 통해서 도출된 정책이 시민들의 이익을 이익 집단을 통해서 이익 집단의 경쟁을 통해서 경쟁이나 협력을 통해서 도출된 정책보다도 시민들의 이익을 보다 더 잘 반영한다. Why? 이 사람들 그 하기 전에 정책 과정을 얘네들은 다원주의는 정책 과정을 이익 집단 간의 대결장으로 본다 그랬지. 얘네들은 정책 과정을 대중 정당 간의 대결장으로 보는 거야. 분석 단위는 뭐니 얘네들은? 정당. 그지? 안 어렵지? 왜 정당 정치가 정당이 이익 집단보다도 훨씬 더 시민들의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느냐? 그 놓은 거야. 정당은 특수이익을 초월하거나 특수이익을 초월하거나 특수이익을 합성함으로써 합성하기 때문에 정당 정치를 통해 나온 정책은 공익에 가장 잘 접근한다는 거죠.
더 얘기해서 개인의 이익이나 사익이나 조직화된 개인의 이익이나 조직화된 집단의 이익. 이 이익은 공익에 반하지. 사회 공익에 반하지, 그지? 반하지만은 정당은 이 개인의 이익이나 조직화된 특수이익, 둘 다 특수이익이야, 그지? 스페셜 인터레스트야.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이익을 초월한다는 거지. 개인의 이익이나 조직화된 이익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개인의 이익적인 관점에서 정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뭐지? 정책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선택의 결과다라고 보는 게 뭐야? 공공선택론, NPM, 그지? 정책은 조직화된 이익 집단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보는 거는 다원주의. 둘 다 뭐냐? 특수이익이지. 개인도 특수이익이고 스페셜 인터레스트고 조직화된 집단도 특수이익이야. 얘네들은 공익에 반하는 이런 특수이익들은 공익에 반하는 이익이지만은 정당은 이 특수이익을 초월해서 특수이익을 합성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초월한 이익. 초월하거나 특수이익을 합성해내서 새로운 이익을 만들어내. 그렇기 때문에 정당 정치를 통해서 나온 정책이 공익이 이익집단을 통해서 이익집단 정치를 통해서 나온 정책보다는 공익을 훨씬 더 잘 대변할 수 있다. 알겠어? 합성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synthesize라 그래. 이게 synthesize, 합성한다. 정당은 특수이익을 초월한 이익을 추구하고 특수이익을 합성해서 새로운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합성한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여러분들 synthesize 알지? synthesizer. 음악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새로운 음악으로 완전히 하나하나는 섞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버리잖아. 그지? 그걸 갖다가 이제 소위 화학적 결합이라 그래. 화학적 결합. 구성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 정당히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물리적 결합은 물과 기름의 결합 이런 거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특수이익을 화학적 결합시켜서 새로운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통해서 나온 이익이 바로 공익에 가장 근접한다는 거. 둘은 다른 입장을 보이지만 공통성이 있어. 뭐야? 이익 집단은 둘 다 뭐야? 특정한 정치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정책을 공익으로 규정한다라는 점에서는 같아. 그지? 어떤 정치 과정이 통해서 나온 정책이 공익을 잘 대변하느냐, 시민의 이익을 잘 대변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기점이 생기는 거야. 나눠지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과정설, 교과서에서 과정설 얘기하잖아. 과정설 뭘 얘기하고 있지? 공익 그러면 과정설, 시체설 얘기하잖아. 과정설은 뭐냐? 거기서 말하는 과정설이 뭐야? 이익 집단 플루럴리즘만 얘기하고 있어. 그것만 과정설에 속해 있는 게 아니야. 알았어? 과정설을 지지하는 거는 다원주의만 정치 과정설의 적인 공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 정당 정치 이론도 과정설에 입각해 있다란 말이야. 알겠나? 둘의 특징이 공통성이 뭐냐? 정치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면 무조건 공익이야.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하지 않아. 나오면 공익이라는 거. 여러분들
정치 과정적 관점에서 만약에 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이 논쟁은 엄청나게 긴 논쟁이야. 생각해봐. 공유 가치 관점. 지금 스피드가 빠르니? 어? 괜찮지? 이것도 뭐 이거 오늘 다 끝내버리겠는데 이거. 너무 빨리 나가고 있어. 공익은 영어로 뭐니? 응? 공익을 영어로 뭐라 그래? Public interest.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쓰기도 해. Collective interest. 집합적이. 같은 말이야. 공익, 집합적이. 공유 가치 관점이 이게 이제 우리가 네 번째 공익관인데 코클라니제이션. 이 사람들은 공익을 어떻게 보느냐? 사익의 단순한 합계가 아니라 폭넓게 공유된 사회 이익이다. 이렇게 규정해. 영어로 하면 broad shared interest of society. 폭넓게 사회 구성원들 간에 폭넓게 공유된 이익이 공익이다. 단순한 합계로 보는 거는 누가 그러지? 공익은 사익의 단순한 합계야. 뭐야? 어? 공공선택론. 어? 공익을 조직화된 이익의 단순한 합계로 보는 거는. 응? 공익을 개인의 이익의 단순한 합계다. 이건 공공선택론과 뉴퍼블릭 매니지먼트, 그지? 조직화된 이익의 단순한 합계다. 이거는 플루럴리즘. 대중적 정당 정치 이론? 또 그렇게 보나? 아니지. 과정설이 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저는 마치 과정설이 모두 다 공익을 사적 이익의 합계로 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과정설 중에서도 정치 과정적 관점이 그게 과정설이야. 과정설 중에서도 다운주의만이 공익을 조직한 이익의 합계로 보는 거고. 알겠니? 그래서 이 공유 가치 관점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데보라 스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시장 모형과 공동체 모형을 대비해. 영어로 마켓 모델, 폴리스 모델. 폴리스가 이제 공동체야. 정치 공동체. 폴리스가 저거 아니야. 그 아테네. 정치 공동체 모형을 대비를 해. 대비하는데 이 공유 가치 관점이 공동체 모형에 입각해 있는 거야. 공동체 모형이 공유 가치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 공유 가치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이론은 MPS다. MPS가 이 관점에 입각해 있어. 미리 얘기하면 NPM은 무슨 관점일까? 폐지주의 또는 정치 과정적 관점. 그지? NPM은 공익을 사적 이익의 합계로 보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거 파워포인트 작성하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요새 이게 작성하는데 좀. 근데 이게 지금 가져왔는데 파이널 버전이 아니야. 막 그 중간 단계 버전. 오늘 급하게 가져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그 특히 규범적 관점 얘기할 때 좀 잘 정돈이 안 돼 있었어. 논의가. 그래서 선생님 강의했으니까. 강의.
이제 대비시키면 이제 훨씬 낫잖아, 그지? 이것도 파이널 버전이 아닌데. 뭐 상관없어. 마켓 모형은 이게 공문 선택로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딱 되지, 그지? 내지는 NPM 모형. 이 사람들은 공익은 사익을 추구하는 모든 개인의 순수 결과야. net result라는 거. 순수 결과. 공익이 뭐냐? 사익을 추구하는 모든 개인의 순수 결과라는 거. 딱 안 들어오지? 그 밑에 그래 써놨어. 즉, 순수 결과라는 건 뭐냐? net result. 여러분들 net profit이 뭐지? 순이익이지. 순이익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하고 남은 이익 아니야? 그지? 그게 순이익이지. 그럼 net result는 뭐겠니?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상쇄하고 남은 몫이라는 거야. 어떤 행위를 추구해서 A라는 개인이 어떤 행위를 추구해서 5개를 얻었어. 5개의 이익이 생겼어. 근데 이걸로 통해서 B라는 개인은 이익을 3을 잃었어. A라는 행동 때문에. 그러면 남은 몫이 뭐지? 2지. 이게 공익이라는 거. 이게 net result야. net result. 알겠어? 저렇게 써놓으면 금방 이해가 안 가는데 금방 여러분들은 이제 저런 언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 근데 잠깐만 쓰다 보면 저게 훨씬 더 좋은 단어라는 거 알게 돼. 순수 결과라는 거. 순이익.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상쇄하고 남은 거야. 다르게 표현하면은 쉽게 더 표현하면 공익은 개인의 이익의 합계라는 거야. 합계. 합계할 때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다 상쇄하고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사회에 두 사람이 있다. A와 B가 있어. 두 사람만 있어. A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A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5개 이익을 얻고 B는 3개를 잃었어. 사회 전체 이익은 뭐지? 2지. 공익이지. 공익은 사익의 합계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지. 사익의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합쳐버린 거라. 합치고 남은 게 그게 공익이라는 거지. 이 사람들은 사회는 개인으로 구성돼 있지. 개인이 분석단이야. 개인이 초점이 항상. 사회가 초점이 아니라 사회는 개인으로 구성돼 있어. 그지? 그러면 사회 이익은 뭐가 되지? 개인의 이익에 합이 돼 버리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이렇게 써요. PI는 Public Interest는 Individual Interest의 합이라는 거. 시그마. 사회는 개인의 이익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이루어졌다 이거. 그러면 사회 전체 이익은 뭐야? 개인의 이익을 합쳐놓은 게 사회 전체 이익, 공익이라는 거지. 공익을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이익, 근본적으로 이 마켓 모형에 있는 사람들은 공익이라는 자체를 부정을 해. 이 공익 부정론자들이야. 아까 그 공익 폐지론자들이야. 왜 폐지돼야 된다고 얘기했지? 모호하고 측정하기 어렵다라는 거 말고 개인의 선택이 공익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훨씬 더 정치 행위나 정치 결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공익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는 거야. 왜 필요하냐.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필요하냐는 거야. 그래서 공익을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해.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해버려. 그런데 한 걸음 물러서서 설사 공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없는데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그런데 한 걸음 양보해서 공익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공익을 어떻게 보냐? 개인 선택의 부산물로 본다는 거. 개인 선택의 부산물로 본다는 거. 이 마켓 모형은 개인으로 시작해. 개인으로. 개인으로 시작한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지? 개인이 분석 단위로 채택하고 있다. 개인을 분석 단위로 채택. 그리고 개인의 선호, 목표 외에는 어떤 목표, 선호, 의도를 가정하지 않아. 개인이 가장 중요해. 정치행위나 정치 과정이나 정책 결정을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하니까 개인 이외에 다른 어떤 행위자의 선호나 목표나 의도 이게 중요하지 않아. 오로지 개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선호를 갖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그것만 알면은 다 된다는 거야. 그 뒤에 있는 건 같은 말이에요.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한다는 거야. 개인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정치 행위나 정책을 개인 선택의 결과 또는 개인 선택의 산물로 본다. 이걸 이제 마켓 마들부터 다 해버리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켓 모형에서는 개인의 동기부여 동기 유발 요인이 뭐지? 사익 추구. 개인은 왜 그런 행동하지? 사익 추구를 위해서. 요거는 좀 빼놓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개인은 사익에 입각해서 선택을 한다. 사익을 추구하고 사익 레셔널하고 셀프 인터레스트하고 유틸리티스 맥사이즈. 개인은 어떤 행위를 할 때 사익에 입각해서 행동한다. 그렇게 가정하면 정부의 목표는 뭐가 된다 그랬지? 정부는 그렇게 인간은 그래. 인간은 동기가 그래. 본성이 그래. 그럼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개인의 선택을 보장함으로써 사익을 충족시키는 것을 돕는 데 있는 거지. 정부의 역할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야. 개인이 원래 그래. 타고난 게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익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쉽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는 거지. 공유의 문제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해. 공유의 문제. 공유의 문제가 이게 여러분들 이 마켓 모델에서는 공유의 문제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하는데, 그러니까 폴리스 모델은 공유의 문제가 일반적인 상황이고 정치 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난제를 공유의 문제로 생각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켓 모델은 공유의 문제가 이게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예외적으로만 발생한다. 공유 문제. 이게 공유의 문제가 어떤 거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면서 공유의 문제, 공유주의 비극 있잖아. 똑같은 거야.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이 공익을 망가뜨리는 거지. 그런 상황이지, 그지? 더 쉽게 얘기하면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갖다가 공유의 문제라 그래. 뭐라고? 공유의 문제가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 이렇게 외워놔. 그게 공유의 문제야. 사익의 추구가 공익을 훼손시키는 거야. 사익의 추구가 공익을 훼손시키는 거야. 그런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런 공유의 문제가 이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시장 모형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발생한다는 거. 무시해도 된다 이거. 공유의 문제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 이거. 그러니까 뭐야? 개인이 사익을 계속 추구하도록 하더라도 큰 문제 없다는 거. 공유의 문제라는 것은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도 될 정도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공유의 문제는 무시해도 좋다는 거지. 우리가 목초지의 예를 들잖아. 목초지. 공유의 우리 문제를 설명할 때 목초지 예를 들잖아. 목초지가 있어. 목초지가 공유잖아. 그지? 개별 목장주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자신한테 가장 유리하냐 하면은 자기가 키우고 있는 가축들을 전부 다 공유지에 내보내는 거야. 풀을 뜯게 만들어. 그지? 근데 모든 목장주가 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돼? 목초지가 망가지고 결국은 소를 자기의 그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목축지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공멸한다라는 거지. 사익의 지나친 추구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게 공유의 문제지. 공유의 비극이지. 그지? 다시 말해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근데 이런 상황이 잘 안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공유 문제 무시해도 된다. 결론. 개인이 사익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익 추구를 돕는다 그래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거야. 근데 그걸 이제 폴리스 이 공동체 정치 공동체 모형은 다 뒤집어. 다 반대야. 공익이 단순한 사익의 합계가 아니라 공유된 가치의 적극적 추구에 입각해서 형성된 공공이익이라고 규정해요. 사람들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잖아. 공동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한테 공동의 가치는 뭘까? 공동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모두가 다 부정하지 않는 공동의 가치는 뭘까? 우리 사회에 공동의 가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하도 이 분열과 갈등이 심해서 여야 간에도 갈등이 심해서 공동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근데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게 있을까? 뭐 최소한 평화 이런 걸 할 수 있지. 평화, 질서 유지 이런 게 있을 거. 그럼 그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공익이라는 거. 공동의 가치.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최고의 윤리 기준이 뭐라 그랬지? 정의, 형평성, 공정성 이런 거잖아.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공유할까 그지?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사회 구성원들한테 돌아가는 그 이익을 갖다가 공익이라는 거. 그 말이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MPS에서는 뭐라 그랬지? 공익을? 뭐라 그랬지? 답이 잊어버렸는데. 널리 공유된 집합적 의미의 사회 전체의 공동이익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기해도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broad shared interest of society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근데 그 이익이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간 건 뭐냐면 그 공동의 이익이라는 것은 가치의 공유를 바탕으로서 형성된다라는 거야. 공동의 이익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가
여러분들 사이먼 얘기할 때 어떤 가치가 목표가 있잖아, 그지? 목표가 가치 아니냐?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여러분들 정책 분석 시간에 코스트 베네핏 따질 때 베네핏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목표, 가치를 달성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이게 베네핏이야. 목표가 베네핏이 아니야. 알았어? 그렇잖아, 그지? 목표나 가치를 이걸 달성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베네핏이라고. 그러면 공익은 뭐니? 공유된 가치를 달성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잖아. 그 말이야. 공유된 가치의 적극적 추구를 토대로 해서 형성된 공공이익이다. 이해되니? 나머지 부분은 남겨두자. 우리 금요일 날 공익 파트 다 끝낼 수 있어. 지금 아주 굉장히 이 스피드하게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리라고 생각. 어때? 자네는 어때? 따라오고 있어? 따라오고 있어? 굉장히 빨리 나가는데 별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간 부분은 없어. 왜냐하면 앞에 부분이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였어. 1장, 2장이지만은 거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따라오면 점점 모호했던 부분이 더 클리어해지고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가 더해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 그렇게 믿고 싶어? 그렇게 믿어도 될까?